자, 2020년 공직 박람회 토크 콘서트 2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그 1부, 2부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좀 있다 보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죠? 네.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꿈이셨는지, 언제부터 그런 공무원의 길을 가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 네. 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뭐 부모님의 기대도 좀 있고 뭐 본인 생각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공무원을 어릴 때부터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네. 어릴 때는 뭐 다들 그렇듯이 뭐 과학자 되고 싶다,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약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왜 갑자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치열하게 많이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다가 공무원을 했을 때 조금은 더 빠르게 남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원하는 바를 이룰 수는 있지만 공무원은 조금 더 빨리 그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다른 분들은 왜? 네, 경민 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네네. 근데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그래도 해봐야 이제 후회가 없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다행히도 외교관이면 뭐 세계 각지를 나가잖아요. 네. 네, 어느 나라에 그런 거 있죠. 나 이 나라에 가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 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약간 남미 쪽. 네. 네. 왜 그런 거죠?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안 가보셨어요? 이탈리아는 이제 놀러만 가봤고 네. 아르헨티나 아직 안 가봤고. 근데 또 놀러 갔을 때랑 일하러 갔을 때는 많이 다를 텐데, 그죠? 그럴 수 있죠. 네, 놀러 가면 그냥 좋은데 일하러 가면 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외고를 가신 거죠? 외고를 갔습니다. 끼워 맞추기. 네, 우리 한솔 씨는? 저는 네.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일 때 타국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요? 그 교환학생 개념으로. 어디? 저 독일이요. 독일 갔다 왔는데 그 홈스테이 주인분이 경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막 타국 생활을 처음 해본 거라 무서워하고 막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하면서 허벅지에 있는 총 보여주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 직업 되게 매력적이다 생각을 했고 이제 이렇게 됐죠. 네. 그게 몇 년도죠? 그게 2013년도인가 4년도 때. 독일 어디? 독일 베를린이요. 네, 베를린. 다 이게 있네요, 스토리가. 네, 이용우 씨. 저는 사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어렸을 때. 사실 유치원 때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었고, 그쵸, 어렸을 때는 그쵸. 체육학과를 진학을 하면서 이제 체육 교사도 생각을 해봤고,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 업장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다가, 사실 이 소방관이라는 걸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반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소방관이라는 단어를 듣고 남을 돕는 일을 내가 계속하면 내 삶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소방관이 공무원인지도 사실 몰랐고, 시험을 치러서 들어가는 것도 몰랐어요. 20대 중반 때는. 그래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20대 중후반에 됐죠. 그럼 일하다가 굉장히 막 보람이 있었던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좀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보람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생명을 어쨌든 다루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맞이하고, 뭐 실례로 유가족도 많이 마주하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인명 구조를 했거나 현장을 잘 마무리를 했을 때, 그때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처리해서 잘 처리했다, 그 칭찬받고 할 때도 가장 보람. 구체적으로 뭐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심정지 출동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이제 약간 말똥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야간 근무가 지나고 아침 7시였는데 테니스장에서 심정지 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출동을 해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현장 처치를 해서 이제 살려서 병원에 이송을 했었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생명을 구한. 네, 잊지 못하시는 분 지금도 약간 그때 생각이 잠겨 계세요. 그때 이제 가족분들이 연락을 어떻게 해서 저희한테 주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뭐 어떤 표현이라도 말 한마디가 그렇죠. 일단은 받고 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제 또 보람을 좀 느끼는 것도 있고. 네, 다른 분들은 뭐 이런 뭐 많이죠.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을 때나 뭐 이럴 때. 네, 없어요? 저는 하기 싫어요? 약간 딴 데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그쵸. 그쵸. 네네. 생명을 그 정도를 지금 막 제가 막 질문하니까 나도 사실 살면서 보람 있었던 일을 하면 생명을 구했는데요.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흔치 않고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일을 하면서 뭐 작은 거라도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 저희는 뭐 이렇게 직접 대민 업무를 하진 않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효율적으로 정보를 빨리 전달을 해서 네. 총리님이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빨리 어떤 외교 현안에 대응할 수 있게 이제 좀 저희 부서가 사실 4명, 5명 이렇게 되게 소수거든요. 네, 얼마 인원이 없네요. 근데 그 4명, 5명이 진짜 빨리 그 갈아 넣어서 소위 갈아 넣는다고 하는데 아침에 와서 외교 현안 터졌을 때 새벽에 와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해서 총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부가 그에 대응할 수 있게 했던 그런 게 딱 일을 할 때는 정말 힘들죠. 정신없는데 네네. 끝나고 나면 되게 보람차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보람차고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도 좀 하시고. 하고 나면 근데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저 방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처음 범인 검거했을 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흥미진진하다. 처음 범인을. 네. 아니 이제 백화점에 선글라스가 몇 개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계속 거꾸로 추적해서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분을 찾았어요. 근데 선글라스가 몸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배가 아프다는 듯이 이렇게 배를 자꾸 만져가지고 혹시 화장실에다 숨겨놓지 않았을까 했더니 그 변기 뒤에 거기다 다 숨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잡았어요. 아니, 그것도 같이 해서 형사과에 넘겼습니다. 좀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수색을 했는데 선글라스 이 사람 같은데 선글라스는 없어. 어떡하지 했는데 이 사람 배를 만지는 이 사람 혹시 화장실 갔다 온 거 아닐까 그래서 화장실을 갔더니 거기 다 숨겨 있어가지고. 아니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같이 근무해주신 선배님과 함께 생각한 건데 어쨌든 되게 뿌듯했어요. 네, 어쨌든 뭐 그 순간에 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재치로 그렇게 한 거 기억에 남겠어요, 그죠? 근데 또 그런 일을 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관련 부서는 아니니까. 근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조금 더 일을 해보고 다시 돌아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신데. 아니 저도 네네. 막 생명 구하고 막 범인 자꾸 그러니까 여기 둘이 너무 저기야. 약간 요 둘하고 조금 뭐가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까는 뭐 쉬는 시간에는 저기 좀 이거 했다가 또 보람된 거 하면 또 좀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네. 그래도 아니 본인 일하면서 보람된 순간. 그래도 올해 이제 미국 국무부 부장관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방한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동시에 했어요. 뭐 장관님도 만나고 차관님도 만나고 북핵 특별 수석 대표 협의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래서 되게 복잡한 행사가 여러 개 있었고 미국이다 보니까 기자분들 취재 수요가 엄청 높고 근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도 엄청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겹쳤는데 그걸 이제 저랑 이제 저희 공보팀이랑 해당 지역과랑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랑 같이 매일매일 이제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사전 발표 단계부터 이제 그날 당일에 실수가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제일 뿌듯한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 내가 컨트롤을 했다. 실수 없이
실수 없이 매끄럽게 될 수. 매끄럽게 아주 매끄럽게 그거를 내가 다 컨트롤했다는 거. 네. 제가 한 건 아니지. 뭐 어쨌든 거기에 일원이 돼서 했으니까 네. 그럼 보람된 일이죠. 반대로 또 굉장히 좀 힘들거나 좀 짜증나거나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네. 솔직히 여기 지금 이야기 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거 막. 그래서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도 나왔는데 우리 부서 좀 이런 게 좀 힘들고 저는 이런 게 좀 힘들어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있다면 또 어려운 거나 뭐 그런 거 한 가지씩만 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교부는 다른 부서랑 조금 다르게 전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전문이요? 네, 전문이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제외 공관과 본부 간에 소통하는 시스템인데 네네. 이걸 이제 외교부에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뭔가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걸 이제 쓰는데 제 이름이 남아요, 거기에. 이걸 처음 쓸 일이 생겼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써서 보여드렸다가 빠꾸 먹고 빠꾸는 좀 그런가요? 아니. 자연스러운 표현이 제가 네. 후진이라고 하기엔 좀 아니니까 그죠? 다시 써 해가지고 다시 쓰고 또 보여드렸다가 또 이제 이거 좀 그렇다 해가지고 다시 쓰고 막 이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결국엔 내보내긴 했는데 네.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이름도 남고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게 긴장되고 여기도 계속 얼굴 남아요. 예, 이쪽으로 와서. 지금도 긴장하고 네.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지금 이야기하시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근데 그때 약간 또 되게 창피하고 첫 전문이다 보니까. 그쵸. 뭐 이거 그런 것들이 좀 힘들 수가 있고 뭐 비슷하겠어요. 그쵸? 저도 뭐 네. 보고서 수정 여러 번 하는 거 그런 것도 그런데 네. 지금 부서는 아니고 이전 부서. 그러니까 전 부서 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네. 지금 부서 하면 안 돼. 심지어 전 부서 욕도 아니긴 한데 네. 그 이전 부서는 이제 제가 포항 지진 피해 구제 관련된 이제 부서에 있었는데 네. 그 지원단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민원 업무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어떤 뭐 시행령을 개정한다거나 뭐 그런 그 피해자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역할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갈등 같은 게 생기니까 전화도 오고 저희한테 이제 항의하는 전화도 오고 시위도 정부 청사 앞에서 하고 이런 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이걸 도와드리는 입장이지만 지원하는 입장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걸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또 책임을 지고 이렇게 또 지원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뭐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또 지원 받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다 각자 입장이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면 또 안 들어드릴 수는 없고 여긴 또 이야기 들어주면 저긴 또 왜 얘기 들어주면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그쵸 그런 게 네. 그래서 지금 이 편한 부서로 와서 좋으십니까? 편한 부서는 아니고 아닙니다. 다 어렵죠. 사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네. 저도 전 부서 얘기를 좀 하려고. 전부서 얘기를 하려고. 네, 갑자기. 네네. 그냥 저도 스트레스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전에 있었던 데가 이제 지구대 파출소 근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신고가 갑자기 울컥하는 아니 그냥 사건들이 되게 변사, 강도, 절도 그리고 이제 여성 피해 뭐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출동하는 길이 되게 항상 긴장됐어요. 그래서 굳이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지만 정하라면 이제 그게 긴장되고 집에 가서 그날은 약간 혹시 뭐 실수한 거 없나 하고 계속 생각하고 막 그랬었어요. 현장에 이제 나가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범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장에서 또 검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범인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뭐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거는 좀 상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조금 어려요. 무섭기도 하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그랬어요.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거기 시민분들을 또 안심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어려울 거로 좀 생각이 돼요. 네, 어떠세요? 저도 전 부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전부서 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본인이 아니고, 이제 일하면서 힘들거나 스트레스 제가 받았던 현재는 현장이었는데 현장에 있던 내용이 조금 현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18시간 근무하나 20시간, 24시간 근무하든지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괴롭지 않아도 긴장하는 것 자체가 내 몸에는 되게 아, 그 스트레스거든요. 힘들어요.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소방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참혹한 현장을 봤을 때 내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 분명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방에는 이제 심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TSD라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장을 사고 상황을 보고 나서 스트레스를 겪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어떤 동요심은 없었어요. 저는 근무를 하면서. 그런데 다만 조금씩 중간에 마음에 걸렸던 거는 이제 아동 피해 현장이나 청소년들의 사고를 목격을 했을 때는 하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고 계속해서 본다면 나도 상담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네,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뭐 TV에서 봤는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출동을 또 못 하시고 어떻게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방관분들은 막 되게 막 뭐 힘도 세고 뭐 다 뭐 물리쳐 줄 것 같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도와줄 것 같지만 그분들 또한 이제 사람이니까 그쵸 힘든 거는 사실 똑같지만 좀 참고 일을 하시니까 네, 격려가 더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느 직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더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네,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 특히 아까 영등포에서 경찰서인데 옛날에 제가 스쿠터 타고 가다가 영등포 경찰서 그 앞에 그 차 대가지고 그거 안 빼가지고 나 그거 보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 그런 거부터 좀 잘 좀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방서 앞에 그 차 대지 마세요. 저도 여기 앞에 차 대다가 전화해가지고 주차장에 바로 됐거든요. 잘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2부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020년 공직박람회 토크 콘서트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